옥션 G마켓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눈앞에 많이 보이는 상품들의 매출이 많이 날 것 같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조금 돈 좀 내세요. 권리금 좀 주세요. 이러죠. 좋은 장사에 좋은 자리에 들어와서 물건 팔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상품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비용 조금 권리금 쪽으로 광고 조금 붙여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들이 다 광고를 붙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행사를 하고 있는 그냥 매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모든 상품들이 좋은 자리에 와 있지는 않죠.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조금 경쟁력이 있으면 효과를 볼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는요. 네, 상품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따라 떨어지는데 좋은 자리는 어디냐 하면 가능한 위에일 거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냐? 비겁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떻게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품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배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옥션에서 G마켓에서 갖고 있는 판매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상품들이 정리되냐? 그래서 판매 실적, 촉진 활동, 서비스 공수,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정리된다면서요. 알고 계시죠? 검색을 한번 꼭 했더니 이렇게 해서 상품들이 쭉 나오고 나서 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여기가 행사하시려면 행사하세요 광고. 그러고 나서 밑으로 딱 봤더니 여기 나오죠. 상품을 어떻게 볼 거예요? 할인율 높은 순, 만족도 높은 순, 높은 가격, 낮은 가격, 판매 기준을 볼 거예요? 그러려면 탭을 누르세요. 그런데 기본값은 옥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랭킹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옥션 랭킹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기를 꼭 누르면 자세히 보기를 눌렀는데 팝업이 이렇게 딱 바뀌면서 옥션 랭킹이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G마켓도 같이 찾아보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자, 상품이 어떻게 정렬되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됩니다. 판매 실적, 촉진 활동, 노출 강화 활동. 이 세 개 합산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나는 판매 실적이 없죠. 없으니까 상품이 한 좋은 자리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요? 이건 시스템이니까. 맞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요는 그런 거지. 이게 없다 보니까 강의장을 비롯해서 시중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주고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건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카드가 똑같은 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 액만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득될 게 없을까요? 왜 득될 게 없기는 그거 하면 가공 매출이잖아요. 난 매출이 뜨잖아요. 매입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입에 비해서 매입이 크잖아요. 그럼 100% 그건 다 내가 매출이니까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 내야 되죠. 그 부분만큼은. 그런데다가 나중에 소득세 계산하실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매입 원가인데 필요 경비 자체도 없죠. 그럼요. 난 소득세도 늘어나죠. 차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럼 세금 들어야 되네. 그러면 나는 얼마 손해봐요? 옥션 G마켓에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네. 그 다음에 요거 들어 네 하죠. 단 뭐는 갖고 갈 수 있어요? 아까 노출은 가져가실 수는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거는 그건 거죠. 기본 베이스가 요거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위아래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물건을 못 팔아. 그러면요. 나는 위아래 있는 친구들과 내 아래 있는 내보다 이걸 못 팔면 점수가 떨어지죠. 그럼 밑으로 나는 추락하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 대비해서 물건을 잘 파냐 못 파냐 그 수준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만나는 이야기예요. 명백하게 규정은 이렇습니다. G마켓을 똑같이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판매 실적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고객들이 물건을 사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보자 이건 겁니다. 판매, 노출, 강화, 활동, 광고, 구매 시 정리를 점수에 반영된다. 오케이, 난 이것도 알았고 이거는 나중에 사면 되는 거고 이거는 고객들이 사주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거를 봤더니 배송 품질, 이건 물건 사줘야지 하는 거고 판매 고객이 제공하는 할인, 판매 고객이 지급하는 포인트 우수 판매자 여부를 고려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품 등록하셨다면 뭐인가요? 판매 실적도 어떻게 모델, 노출 강화 활동, 광고, 처음에 저거는 돈 쓰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배송 품질도 어떻게 못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할인 등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물건이 팔립니다.
얘가 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일단 그렇죠?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요거는 상품 등록하실 때가 하면 되는 거고, 고객들한테 프로모션 활동을 충분히 했어요. 하셨다라고 하면 내 수익이 깎여지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는 프로모션 활동을 비용을 감안해서 판매가를 설정하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프로모션 활동을 해서 실제로 내 수익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생각되면 그 프로모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판매 가격을 선정하시면 되죠. 그럼 내 원래 산정을 맞출 겁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요거는요. 왜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줄 서는 순서가 아까 보니까 광고를 구매를 하면 해당되는 좋은 데로 보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부분 이게 이잖아요. 네? 이런 아이콘들이 붙어있는 이 판매자들은 해당되는 것들을 금액으로서 해서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판매자가 아주 많은 분야 그리고 아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상품이 무조건 위에 걸린다라 좋은 자리에 간다라고 보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품의 경쟁도가 치열하지 않는 분야라고 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냥 상품을 등록했을 때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시켜 보시면 아마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상품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상품이 어디인가에 나올 겁니다. 1페이지도 좋고 2페이지도 좋고 3페이지도 좋고 이럴 겁니다. 자, 3페이지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는 아무도 결제를 할 수가 없죠. 소비자들은 뚝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해당되는 것들을 위에는 많이 보고 밑에는 조금 적게 볼 겁니다. 적게 보지만 이 화면을 딱 보고 있는 소비자가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명은 물건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해당되는 상품을 여기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얘네들을 눌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의 소비자가 이 화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100명의 소비자가 몽땅 다 여기 4개를 다 눌러보냐 이건 겁니다. 4개 다 눌러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는 안 눌러보죠. 어떤 사람은 요거 눌러보고 어떤 사람은 요거 눌러보고 어떤 사람은 요거 눌러보고 어떤 사람은 얘도 눌러보고 어떤 사람은 요거 눌러보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이 화면을 보는데 100명이 다 여기를 눌러보고 여기는 한 명도 안 눌러볼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마 비슷한 사람의 숫자가 중간에서 위를 누르나 아래를 누르나 여기 결국 요거 4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명이 검색을 했어요. 100명이 검색을 했어요. 다 눌러보지는 않겠지만 얘도 이럴 때는 100명 정도가 눌러보고 얘도 100명 정도가 눌러보고 얘도 20명 이렇게 한번 눌러봤다고 볼게요. 한번 20명 내려가고요. 20명들이 각각 눌러봤습니다. 안으로 3세 페이지가 연결되고 나서 그 20명 중에 몽땅 다 물건을 사겠냐 이건 겁니다. 그건 아니죠. 자, 20명이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이 판매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3세 페이지를 보고 거기 구매 좋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구매를 하는 비율이 20명이 들어가서 10명의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를테면 여기 위에 있는 판매자 20명이 들어가면 10명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5명밖에 물건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뒤바뀝니다. 맞죠? 어떻게 돼요? 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요? 네, 동률하고 견줘서 야 너도 20명 받았어? 나도 20명 받았거든? 그럼 너도 10명 팔았잖아. 나도 10명 팔은 거기까지. 왜요?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입금액이 판매 솔팅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상식입니다.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상식이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좋은 자리에 노출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노출량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오감에 작성된 상세 페이지가 있다면 들어가는 비율 대비해서 이 친구보다 내가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상품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맞죠?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지가 팔 수 있는 데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해서 위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맞아요. 이게 오픈마켓 판매를 광고하지 않고 끝까지 오픈마켓이 문 닫기 전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일매일 나오는 매출량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정하는 사람 소비자의 몫이니까 올라가죠. 자,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란 겁니다. 자, 심지어 혹이나 내가 이렇게 해서 노출을 보려고 했는데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고 보다 먼 자리에서 많이 팔기 위해 나는 광고라는 것들을 기획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얘는 한번 걸면 노출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량과 관계없이 최상단의 제일 좋은 자리에 행사처럼 푹 나가니까.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하는 사람들 일단 들어오고 물건 많이 사면 또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끊으셔도 돼요. 요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자, 해서 해당되는 광고라는 것들을 조금 붙여보시는 것도 답입니다. 너무 미비하다. 단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세 페이지, 그 내가 봐도 야, 다른 사람들한테 봐도 별로 안 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광고를 붙이시는 건 독이시고 해당되는 그 작업이 끝나시고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야,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나 진짜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좀 생각은 해보시고.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상품 제목명을 청반바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청반바지라고 적었기 때문에 청바지라고 검색을 해도 내 상품 보이겠죠? 청반바지라고 검색을 해도 내 상품 보입니다. 제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키워드를 아까 쓸 때마다 그걸 검색하는 화면에 나갈 수 있고 거기다가 광고를 붙이는 걸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건데 그 키워드 광고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광고를 현명하게 하겠느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는 조회해보는 숫자, 하나는 입찰하는 입찰 가격. 자,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시면 여기 청반바지 이 두 개에 있는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에 가서 광고를 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반바지입니다. 맞죠? 왜요? 사람들이 찾아보는 숫자는 똑같은데 가격은 싸잖아. 좋은 자리 가는 게. 맞죠? 두 번째,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가 좋으냐? 얘도 얘가 좋습니다. 왜요? 이번에는 금액이 싼데 사람들이 찾아보는 횟수는 많으니까. 그쵸? 이거는 키워드 광고 활용하실 때 가시면 거기 명칭 매번 바뀌지만 나오죠? 사람들이 얼만큼 찾아보는지 노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죠? 자, 요거 나눠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뭐 별다른 거, 저기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이런 투자로 얻어낼 수 있는 조회. 이런 투자로 내가 노출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일 노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일단은 조금 나눠보고 해보자 이런 겁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정보들이 쭉 나오니까. 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로 여기 19, 25잖아요. 얘도 2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광고 집행하시면서 꼭 그럽니다. 300원짜리 광고는 500원짜리 광고는 하십니다. 왜요? 싸니까. 광고 하실 거예요? 하세요. 그러면 뭔 광고했냐? 그러면 300원짜리 500원짜리 했답니다. 왜요? 싸니까. 그럼 왜 만원짜리는 안 해요? 이거 뭔가 만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그 대표님이 하신 말이 저건 비싸잖아요. 이럽니다. 잘된 판단이에요? 아니요. 왜요? 거기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얼마 누구한테 노출을 어느 정도 시킬지 그게 다 빠져 있거든. 단순하게 금액 비교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300원짜리를 백날 한 달 내내 해도 한 달 내내 하면 300원짜리 곱하기 30이니까 9,000원 들어가죠. 9,000원 하루 광고에 300원짜리 광고할 때마다 한 명한테만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30명한테 보여줄 거예요. 9,000원 내고. 그렇죠? 그런데 9,000원 내고 10,000명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유리해요? 9,000원 내고 10,000명. 대신에 나는 한 달만 광고를 안 할 뿐이지. 맞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광고 예산에 맞춰서 제발 이것 좀 일단은 비교해 보시고 들어가시라 이거 겁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금액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있는 입찰가들은 광고를 보시는 광고주들께서 경쟁에서 형성이 됩니다. 맞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노출량이라든지 조회량들은요, 우리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늘 저 데이터는 두 개가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뀌는 걸 경쟁점을 위해서 판단하겠다?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붙이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네, 금액 대비해서 제일 싼 것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것들을 잘 만드셨다면 광고라는 것들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직관적으로 광고를 딱 붙였더니 광고에 상품 2개 떴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위아래도 있겠네.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객들을 눌러본답니다. 뭘 눌러보시겠어요?
뭘 눌러보시겠어요? 직관적으로. 위에 거. 자, 빠방! 이러면요. 이러면 위에 거 눌러보시겠어요? 직관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바뀌어요? 아래로. 맞죠? 그쵸? 아래로 눌러버리잖아요. 돈 썼으면 클릭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자 여기에 광고들 붙이고 있습니다. 광고 붙였습니다. 입찰가에서 생성된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얘는 1,000원, 얘는 900원, 얘는 800원, 얘는 700원 이렇게 입찰가를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1,000원, 900원, 800원, 700원. 여기를 보는 사람은 1,000명. 아까 비슷비슷한 숫자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는 그런 거고 1,000원, 500원, 800원, 700원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까 눈에 안 띄고 첫 번째 상황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얘는 900원 쓰고 얘는 800원 쓰는데 800원 쓰는데 막 물려버리는 거죠. 광고에 대한 효율은 누가 더 나는 거예요? 800원 쓴 사람. 800원 쓴 사람은 이익에 손해요. 이익이지. 적어도 900원 쓴 사람보다. 맞죠? 네. 광고가 손해다. 그리고 광고를 붙였는데 나는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서 다른 분들 꼭 그 주변에 있는 판매자분들이 먼저 그 손 털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광고 붙여서 손해봤다고. 광고 붙이면 나쁘다고. 광고 붙여갖고 맨날 봐. 왜 까이는지 아시겠죠? 왜 까요? 이러다 보면 다 까이는 거지. 아무도 물건 안 사줄 거니까. 웃긴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제발 그 뭐 ROI니 ROAS니 뭐 그딴 거 좀 계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몇 따겠죠. 광고 붙여가지고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요. 광고에서는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는 노출시키는 거지. 그 노출을 통해서 여기서 저항률 지키면 어떻게 해? 소비자가 눌러줘야지. 그죠? 갔어요. 누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를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도록. 그게 광고의 수율을 확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소비자들은 광고를 동일하게 붙였으면 어떤 것부터 누르겠냐 이런 거예요. 눈길이야 위에 가 있는 애들 먼저 갈 거고 좌측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먼저 갈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이쪽은 광고비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한 거 대비해서 사람들은 많이 끌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뭘 보고 선택을 할 거냐 이건 겁니다. 보이는 거 이게 답돼.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고 결정을 합니다. 눌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서 조금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기도 쇼핑몰 관련 광고입니다. 그러고 광고가 나오죠. 자, 사람 대표님들 여기 검색하시면서 여기가 광고 영향을 아신다고 한들 여기서 때니까 이렇게 다 눌러보죠. 그 중에 선택해서 눌러봅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얘하고 차이죠. 얘하고 차이죠. 내가 www.요 주소라고 해서 이 주소는 좋으니까 요거 눌러봐야지, 이 주소는 좋으니까 요거 눌러봐야지 그럽니까? 그건 아니시죠. 말 그대로 이건 URL을 뿐인 거예요. 자, 키 작은 남자니까 명칭인가 봐요. 스타일맨이니까 명칭인가 봐요. 키 작은 남자라고 해서 눌러보고 스타일맨이라고 해서 눌러보나요? 그렇다고 해서 눌러보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난 눌러보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그 대표님은 스타일맨이든지 키 작은 남자가 이미 마음속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맞죠? 난 키 작은 남자를 아니까 눌러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몰라요. 이것도 아니네. 드리고 싶은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객체들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우리 오픈마켓으로 옮기자면 다음 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몽땅 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눈에 튀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눈에 튀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러면 아까 무료 배송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 문구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홍보 문구로 들어가야지. 그쵸? 무료 배송이라든지 본인의 브랜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홍보 문구로 보내주시고 그죠? 여기를 꽉 채워야죠. 여기를 꽉. 여기는 키워드도 꽉 채우고 꽉. 그 다음에 이거 됐고. 여기 어떻게 해요? 아까 프로모션 붙이라고요. 그래야지 붙여야지 눈에 띄잖아요. 붙이고. 요거는 판매 금액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죠? 붙일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몽땅 다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키워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이콘이지만 적어도 여기 쓰는 거 쓰세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쓰세요. 쓰시면서 어떻게 쓰시면 돼요? 맞아요. 미약 하나만 저게 카피이다 보니까 저기 카피 공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한 줄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문구들 중에 내 눈에 뿡뿡 띄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포토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그럼 그 밑에 문구들 나오죠?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소비자가 생각하는 내 소비자가 군대에 남자친구를 보내놓은 여성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걔네들의 눈을 번쩍 귀가 쫑긋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진짜 사나이 특집 이렇게 해서 딱 한 줄만 써놓으면 끝날 겁니다. 맞죠? 보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써주는 게 정설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해당되는 포털사이트라든지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글들을 쓰나 보고 반드시 이 부분을 조금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비용을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을 쓰셨다고 하면 많은 클릭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품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법칙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오픈마켓을 판매를 하실 때 반드시 조금 잊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픈마켓에 판매하는데 매출은요. 상품 가지고 가셔서 오픈마켓에 상품 제대로 등록하시고 나면 오픈마켓 내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노출 시켜줬을 때 시켜준 노출로 말미암아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로 전환해주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걸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단계가 갖고 와서 등록하고 노출시켜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하는 것들이 구매로 전환, 즉 아까 그 상세 페이지라든 이런 것들 고객들이 봤을 때 물건을 사고 싶다,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픈마켓에 노출하고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는 행동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모든 것들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것들 모두 다 비용으로 손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상품을 지금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들이 진짜로 고객들을 위한, 여기 고객들이 물건을 사줄 만한 진짜 좋은 상품인지 그런 상품인지를 베스트 상품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상품들이 다 됐다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진짜 오감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고 상품 설명 보고 정말 사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다라고 하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잡아서 오픈마켓 내에서 노출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품은 판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3시간 긴 시간 동안 수업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3시간 동안 전해드렸었던 내용을 압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들은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구매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삽니다. 필요한 상품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이 오픈마켓에 있다는 것들을 알면 고객들은 자동으로 오픈마켓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오픈마켓 고객들이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오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상품하고 내 상품하고 견주어서 내 상품이 오픈마켓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받을 수 있도록 차분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상품들을 가지고 잘 표현되는 걸 가지고 오픈마켓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적인 규칙에 따라 상품 등록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누군가는 구매를 하고 있는 이 오픈마켓 시장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게 될 때는 더 많이 팔아요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